혹시 하루 만에 눈과 주름이 옅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또한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얼굴에 꿀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진료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합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피부라니 무슨 비결이냐고요?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특별한 주사를 맞느냐,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꿀 한 티스푼을 세안에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50대 후반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울먹이셨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 주름이 왜 이렇게 깊냐고 종이 국인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그분에겐 비수처럼 박혔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이 제게 주름 개선 크림을 열심히 권하던 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의 팔자주름이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평생 피부 노화를 연구했던 지식을 제 얼굴에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요. 클레오파트라가 꿀을 이용해 목욕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꿀은 오래전부터 미용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꿀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를 봐왔지만 정작 제 얼굴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침 6시 반, 화장실에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시고 손바닥에 꿀반 티스푼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끈적거리는 느낌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손끝으로 부드럽게 2분에서 3분간 마사지하니 꿀이 피부에 새우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팔자주름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습니다. 마치 피부가 꿀을 먹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 않더군요. 평소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야 붓기가 빠졌는데 꿀 세안을 시작한 후로는 일어나자마자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도 알아봤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죠. 2주째에 되니 진료실 간호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다고 뭔가 광이 난다고요. 3주가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마에 가로주름이 옅어지고 팔자주름도 확실히 얕아진 게 보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금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환자분들에게도 권하고 있는데 6, 70대 어르신들도 2, 3주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한 73세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며 예쁘다고 했다고 기뻐하셨죠. 80 넘은 어르신도 꿀세안 후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화장품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세안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에 묻은 세균이나 먼지가 얼굴로 옮겨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꿀을 바른 후에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치 아기 얼굴 만지듯 살살 마사지 하는 겁니다. 거품 세안은 얼굴에 미세한 피부 조직에 붙어 있는 오염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피부 트러블과 블랙헤드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도 필요 없어요.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0년간 피부를 연구하고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꿀에 무엇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안 습관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최신 치료법과 고가 화장품이 나왔지만 제가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냐는 겁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만 원이 넘는 앰플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나아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세안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대부분 대답이 비슷합니다. 비싼 클렌징 폼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하시죠.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적절한 세안법은 뾰루지를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피부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과도한 세안으로 피부를 망치고 계세요. 매일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은 피부에 좋지 않은 자극을 주고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이라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가을 75 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온통 붉고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매일 뜨거운 물로 비누 세안을 3번씩 하신다고 하더군요.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저는 그분께 꿀 세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니 한 달 후 재진 때 오셔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피부가 편안해진 게 10년 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꿀 세안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학회 논문이었습니다. 2018년 독일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였는데 꿀의 천연 효소가 피부 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었죠. 꿀은 당도가 높아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고 살균력이 뛰어나 작은 염증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바르면 매우 효과적이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석 달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20명이 참여했는데 10명은 일반 세안제로 나머지 10명은 꿀을 섞은 세안을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꿀 세안 그룹은 평균적으로 피부 수분도가 37% 증가했고 주름 깊이는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세안 전 손을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손에 묻은 세균이나 먼지가 얼굴로 옮겨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5도에서 35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얼굴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면서 꿀을 더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67살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딸 결혼식이 2달 후인데 사진 찍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더군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지만 저는 먼저 꿀 세안을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제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계속 물어본다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꿀 한 병이면 석 달은 쓸 수 있습니다. 10,000원도 안 하는 비용으로 수백만 원짜리 시술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의학 아닐까요? 저는 이제 50대입니다.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꿀 세안을 하고 병원에 출근합니다. 환자분들이 제 피부를 보고 놀라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먼저 클렌징 오일로 한번 지우고 폼 클렌저로 또 한번 씻고 마지막으로 비누로 마무리.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에 서너 번씩 세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여러분의 주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10명 중 8명이 과도한 세안으로 피부를 망치고 있었어요.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64살 김씨 아주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온통 붉고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중 세안, 때로는 삼중 세안까지 하신다고 하더군요. 화장품 광고에서 본 대로 클렌징 티슈로 먼저 닦고 오일로 한 번 더, 그리고 뜨거운 물로 마무리.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스스로 괴롭히고 계셨던 겁니다. 이중 세안을 과도하게 할 경우 피부 자극이 생기고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라면은 유분 보호막이 손상되며 당김이나 각질, 붉어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 이중 세안을 하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간편하다고 매일 쓰시는데 클렌징 티슈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클렌징 티슈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건 방부제를 얼굴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70대 할머니가 클렌징 티슈로 매일 얼굴을 닦다가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신 경우도 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뜨거운 물입니다. 대부분 따뜻한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샤워할 때 그 뜨거운 물로 얼굴까지 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섬세한 피부 조직과 자연적인 피부 장벽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는 빨리 건조해지고 홍조를 띠게 되죠. 실제로 매일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던 68세 환자분은 이마와 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안 시간도 문제입니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5분, 10분씩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35초 이상 거품으로 문지르는 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과도한 마찰은 피부를 얇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제가 본 한 73세 할아버지는 매일 10분씩 비누로 얼굴을 문지르셨는데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어요. 이중세안이나 오래 문지르며 마사지 할 경우 오히려 표피의 각질을 녹여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과도한 세안은 피부를 더욱 메마르게 만들죠. 알칼리성 비누 사용도 큰 문제입니다. 알칼리성을 띠는 비누는 예민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모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 알칼리성 비누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주름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제가 3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때는 물과 비누로만 씻었거든요. 지금은 클렌징 제품이 너무 많아졌고 광고는 더 많이, 더 자주 씻으라고 부추깁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여러분이 제품을 많이 쓸수록 돈을 버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세안이 주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건조함과 속당김이 심해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민감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름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세안 방법 정말 피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광고에 속아 피부를 망치고 계신 건가요? 자, 이제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과 우유를 섞은 세안법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세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꿀 1티스푼, 미지근한 우유 2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우유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차가운 우유는 피부를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꿀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저녁에 우유와 섞어 피부에 발라주면은 보습과 함께 피부에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작은 그릇에 꿀 1티스푼과 우유 2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저으면서 꿀이 우유에 완전히 녹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우유가 너무 차가우면 꿀이 잘 안 녹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이 혼합물을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턱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 눈가나 팔자주름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2분에서 3분간 마사지합니다.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 살살 해야 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락틱산은 천연 보습 인자로 묵은 각질을 탈락시키고 건강한 각질을 생성시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면역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67세 환자분이 이 방법을 한 달 실천하시고는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지난 여름 72 세박씨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비싼 크림을 여러 개 쓰고 계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꾸루유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는 놀라워 하셨습니다. 각질이 사라지고 피부가 촉촉해졌다고요. 3주 후에는 팔자주름이 확실히 얕아진 게 보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15초에서 20초 정도 그대로 두세요. 꿀과 우유의 영양분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때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뽀얗게 변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이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모공이 조여집니다. 한 연예인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끼얹듯이 발라 패팅 마사지를 해준다고 공개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40대인데도 20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우유 세안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3주는 해보셔야 합니다. 첫 주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둘째 주에는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제 환자 중에 83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석 달째 이 방법을 실천하시더니, 이제는 70대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대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녁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꾸루유 세안을 하면은 밤새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영양분이 깊숙이 스며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촉촉하고 광이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 해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유는 신선한 걸 사용하세요. 상한 우유는 오히려 피부에 해롭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 한 병이면 석 달은 쓸 수 있고 우유는 집에 늘 있잖아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천연 재료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6년째 매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코코넛 오일 세안법입니다. 이건 제가 동남아시아 의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 알게 된 방법이에요. 태국에서 만난 78세 피부과 의사가 40대처럼 보이는 피부를 갖고 계셨는데 비결을 물으니 매일 코코넛 오일로 세안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69세 이씨 할머니가 오셨어요.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하고 특히 이마와 볼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화장품을 여러 개 쓰고 계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코넛 오일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기미가 확실히 옅어지고 주름도 얕아졌다면서요. 한 연구에서 코코넛 오일을 4주간 사용한 결과 피부 수분량이 148% 증가했고 각질 개선율이 6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제가 35년간 본 어떤 화장품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순수한 버진 코코넛 오일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식용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버진 오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은 피부의 천연 수분 장벽을 강화시키고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시세요. 그 다음 티스푼 절반 정도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냅니다. 겨울엔 오일이 굳어 있을 수 있는데 손바닥 열로 녹여주세요. 액체가 되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목까지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세요.
눈가 주름 부분은 약지로 살살 톡톡 두드려주고 팔자 주름은 검지와 중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이마 주름은 양손을 이용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펴주듯 마사지 하세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예인들도 이미 알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특별히 권하는 건 스팀 타월 마무리법이에요. 마사지가 끝나면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짜낸 후 얼굴에 올려놓으세요. 1분 정도 두면 모공이 열리면서 코코넛 오일의 영양분이 더 깊숙이 새우며듭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오일이 다 씻겨나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피부에 충분히 흡수됐거든요.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4 세박씨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이마 주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66 세김씨 아주머니가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코코넛 오일 세안을 2달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계속 물어본다면서요. 특히 눈가 잔주름이 거의 사라져서 눈이 더 커 보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국내 한 대학 논문에 따르면 성인 여성 피부에 코코넛 오일을 바른 결과 피부 수분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분, 피부결, 건조도, 가려움 등 전반적인 피부 트러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녁 세안 때는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코코넛 오일에 꿀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에 꿀 반 티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5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밤새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영양분이 깊숙이 스며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뽀얗고 촉촉할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코코넛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코코넛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름이 고민이신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주름, 손등주름, 팔꿈치 각질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제가 매일 전신에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법은 식초 세안법입니다. 이건 제가 15년 전 일본 학회에서 처음 알게 된 방법인데 지금까지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82살의 일본 피부과 교수님이 60대로 보일 정도로 젊은 피부를 갖고 계셨는데 비결이 바로 사과식초 세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는 게 걱정됐지만 연구해 보니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작년 봄 70일 세정씨 할머니가 오셨어요.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하고 특히 광대뼈 위쪽이 거뭇거뭇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놀라셨어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니 냄새도 나고 자극적일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 후 재진 때 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졌거든요. 사과 식초에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각질이 쌓여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데 식초가 이를 해결해 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순수한 사과 식초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식초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 식초를 권합니다. 중요한 건 희석 비율이에요. 물 500ml에 식초 1스푼에서 2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 세안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은 후 준비한 식초물을 세면대에 받아놓고 얼굴을 담그듯이 씻어주세요. 손으로 떠서 얼굴에 끼얹듯이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엔 약간 따가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모공이 조여지면서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 세김씨 아주머니는
식초 세안으로 3개월 만에 얼굴이 한 톤 밝아지셨습니다. 지난 여름 73 세박씨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마와 볼에 검버섯이 많으셨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고 계셨죠. 제가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리면서 특별히 검버섯 부위는 화장솜에 식초물을 적셔서 5분 정도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오셨을 때 검버섯이 확실히 옅어진 게 보였어요. 본인도 거울 볼 때마다 놀란다고 하셨습니다. 식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지성 피부는 매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하고 있어요. 특히 저녁 세안 때는 꿀과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별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유 한 컵에 식초 한 큰술, 꿀 한 큰술을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밤에 로션 대신 사용하면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해 주어 피부를 하얗게 가꿔준다고 해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음날 아침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처음엔 희석 농도를 더 낮춰서 시작하세요. 물 1000ml에 식초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식초가 각질을 제거하면서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6년 전 제가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아내가 식초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보고는 본인도 시작했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부부가 매일 함께 식초 세안을 해요. 덕분에 60 가까운 나이에도 40대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이제 식초 세안법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젊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이 비법 꼭 실천해 보세요. 3주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서도 나쁜 습관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비법도 이런 나쁜 습관을 계속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작년 겨울 76세 이씨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이 온통 빨갛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우나처럼 뜨거운 물로 세안하신다고 하더군요. 시원하고 개운하다면서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섬세한 피부 조직과 자연적인 피부 장벽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렸어요. 비닐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니 쭈글쭈글해졌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모공을 감싸고 있는 피부 세포를 좁게 만들어 피지를 씻어내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 클렌징 티슈 사용입니다. 편하다고 매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클렌징 티슈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클렌징 티슈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건 방부제를 얼굴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지난 봄 67 세박씨 아주머니는 1년째 매일 클렌징 티슈로만 세안하셨대요. 결과는 얼굴 전체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데만 3달이 걸렸어요. 이제 그동안 생긴 주름은 더 깊어져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서너 번씩 비누로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74 세정씨 할아버지는 매일 5번씩 비누 세안을 하셨대요. 얼굴이 종이처럼 얇아져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알칼리성을 띠는 비누는 예민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모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나무 껍질을 매일 벗기면은 나무가 죽듯이 피부도 매일 박박 문지르면 죽는다고요. 우리 피부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드는데 과도한 세안은 이 보호막을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 주름이 생기고 더 빨리 늙는 거예요. 네 번째,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68세 김씨 할머니는 거친 수건으로 매일 얼굴을 문질렀대요. 결과적으로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했고 피부가 울긋불긋했습니다. 수건에 거친 섬유가 피부를 긁어내는 거예요. 마치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두드리세요. 미온수는 25도에서 35도 정도로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이 모공을 열어 노폐물이 분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본 환자들 중에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친 분들은 한 달 만에 피부가 달라졌어요. 주름이 얕아지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클렌징 티슈 대신 천연 세안제, 여러 번 대신 한두 번, 문지르기 대신 두드리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겉으로 바르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써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작년 가을 70이 세희 씨 할머니가 오셨어요. 꿀 세안법을 석 달째 하는데도 주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물 2잔도 안 드시고 매일 라면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른 화분에 아무리 겉에서 물을 뿌려도 꽃이 시들듯이 속이 메마르면 이 피부도 시든다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콜라겐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닭발이나 족발 드시면서 콜라겐 보충한다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돼지 껍데기를 먹어도 콜라겐의 형태 그대로 체내에 흡수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돼지 껍데기 콜라겐 흡수율은 2% 정도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저는 생선을 권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생선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은 꼭 고등어 구이를 먹는데 6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니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난 여름 68 세박씨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매일 닭발 먹는데도 주름이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선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2달 후에 오셔서는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윤기를 더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비타민C 섭취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귤 2개를 꼭 먹어요. 겨울엔 귤, 여름엔 토마토. 이게 천연 비타민C 보충제예요. 73세 정씨 할아버지는 비타민C 영양제만 드시다가 제 권유로 과일로 바꾸셨어요. 석 달 후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보다 천연 과일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세 번째는 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은 드셔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물 드세요예요. 피부는 70%가 수분이거든요. 또 물이 부족하면 주름이 깊어집니다. 69 세김씨 할머니는 물 마시기 싫다고 하루에 커피만 5잔 드셨대요. 네, 결과는 얼굴이 쪼글쪼글 말라 있었죠. 제가 그분께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렸어요. 마른 스펀지와 젖은 스펀지를 비교해보니 마른 건 주름이 깊고 젖은 건 팽팽하더라고요. 우리 피부도 똑같다고 설명드렸더니 그날부터 물을 열심히 드시더군요. 한 달 후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을 취하는 동안 다양한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 체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작년 겨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71세 이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깊었죠.
수면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잠이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설탕을 줄이세요. 설탕은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설탕이 콜라겐과 결합해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피부는 속과 겉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써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예요. 생선, 과일, 물, 수면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피부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35년간 지켜온 세안법과 피부 관리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진료실에 오신 60대 환자분이 계셨어요. 민감성 피부인데 꿀 세안을 매일 10분씩 하셨대요. 피부가 따갑고 붉어져서 오셨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했어도 세안 시간은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특히 세안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해야 해요. 이 장시간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민감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물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30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피부 보호막이 녹아내리면서 건조해지거든요. 특히 식초 세안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농도로 사용하면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 4컵에 식초 한 작은술 정도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화학 화상이나 붉어짐, 건조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평소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피부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얼굴보다는 몸에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 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점진적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꿀, 코코넛 오일, 식초를 한꺼번에 다 쓰시면 안 돼요.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먼저 일주일은 꿀 세안만 해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그 다음 주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시고요. 식초 세안은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예,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재료 때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횟수도 줄여서 하세요.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지성 피부도 처음엔 격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예, 만약 세안 중에 따갑거나 가렵다면 바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자극을 느낄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피부에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식초는 눈에 들어가면은 정말 따가워요. 세안할 때 눈을 감으시고 눈 주변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이 방법을 써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피부에 맞게, 내 생활 리듬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 제가 35년간 지켜온 세안법과 피부 관리의 모든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주름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킨케어 같은 자기 관리가 시니어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 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준다고 해요.
단순히 외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피부 관리가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피부가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석 달,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제 피부가 증거예요. 비결이 뭐냐고요? 딱 하나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바쁜 날도, 피곤한 날도, 기분 안 좋은 날도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꿀 한 숟가락 덜어서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이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따뜻해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